안 해도 되는 건강검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비추천 검사는 이에요. 정상세포도 오히려 암세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방사선을 쬐을 뿐만 아니라 콩팥도 망가질 수 있다. 노출되는 방사선의 양이 우리가 1년 동안 허용된 방사선의 양보다 3배에서 8배까지 높다고 해요. 암을 공부하는 의사, 내과 의사 강영창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건강검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국가에서 해주는 무료 건강검진을 국가건강검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성인들 20세 이상 사람들한테 다 해주는 검사기도 하죠. 기본적으로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각종 암에 대한 검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암 검진은 나이에 따라서 적정 항목이 다른데요. 위암이나 유방암, 간암 같은 경우는 40대 이상부터, 대장암은 50대 이상부터, 자궁경부암은 20대 이상부터, 그리고 폐암은 54살부터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항목들은 유병률이나 사망률이 높은 암 중에서 효과적인 검사 방법이 있는 것만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암을 검사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암에 대해서만 검사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료를 받던 환자 예시 한 분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희 병원에 이제 췌장암 3기 진단받고 오신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평소에 국가 검진을 꾸준히 받았었고 내시경 같은 거 한 번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어느 날 배가 아파서 병원 가서 CT를 찍었더니 췌장암 3기 진단이 됐던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 필수 검진을 다 했는데 어떻게 췌장암을 놓칠 수 있었냐 하고 병원을 되게 원망하셨는데요. 알고 보니까 췌장암을 검사할 수 있었던 검진을 빼놓고 했던 거예요. 누가 빼놓은 건가요? 본인이 빼놓은 건가요? 나라에서 빼놓은 건가요? 본인이 추가로 할 수 있었던 검진이 있었는데 그런 걸 선택하지 않았던 거죠. 저는 국가검진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가검진이란 최소한의 병만을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본인 건강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추가적으로 몇 가지 검사는 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검사 결과들이 한 병원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를 들면 이 병원에서 조금 하고 저 병원에서 조금 검사하고 이러면은 이 검사 결과를 또 해석해 줄 사람이 마땅히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본인이랑 제일 잘 맞는 의료기관 하나를 선택하시고 그쪽에서 대부분의 검사를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검진보다는 내가 조금 다른데 돈을 덜 쓰고 건강검진을 한 군데에서 꾸준히 받아라,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검진이라는 거는 기계적인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결국은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랑 맞는 의료진이 있는 의료기관을 잘 찾아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해마다 같은 병원에서 저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검진도 선택하라 그러면 참 누가 조언해 주지 않는 이상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성비 있게 정말 내 나이에 맞게 내 몸 상태에 맞게 그 검진을 딱 골라보고 싶은데 그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검진을 하려고 마음 먹고 어떤 걸 할지 선택하려고 보면 정말 항목이 많아요.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70가지가 넘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다 하려고 하면 돈 몇백만 원 진짜 우습게 깨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비싼 검사가 과연 몸에 좋은 게 맞을까요? 비싼 검사들 중에 오히려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검사들도 있고요. 또 결과가 쓸데없이 정확해서 별 의미가 없는 검사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안 해도 되는 건강검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몇 가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PET-CT라는 검사를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저는 PET-CT라고 해서 강아지들도 저기 검사를 받나 이랬는데 PET가 무슨 뜻이에요? PET-CT라는 거는 우리 몸속에 방사성 물질을 주입해서 어떤 부분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지 이걸 알아내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CT랑은 약간 다르잖아요. PET-CT는 예를 들면 암이라던가 아니면 몸속에 염증이 있을 때 그 부위에 피가 많이 가고 활동적으로 이제 세포가 움직이게 됩니다. 이 부분을 찾아내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안 해도 되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일단 PET-CT는 아까 제가 방사성 물질을 주사한다고 했잖아요. 이 방사성 물질 때문에 몸이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방사선이라는 게 좋을 리는 없잖아요. 없죠. PET-CT를 한 번 찍게 되면 노출되는 방사선의 양이 우리가 1년 동안 허용된 방사선의 양보다 3배에서 8배까지 높다고 해요.
이렇게 방사선에 노출이 되면 정상세포도 DNA 변이가 생기면서 오히려 암세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뭐 할 일 없어서 PET-CT를 만들어냈겠습니까? 이것이 꼭 필요한 사람은 누군가요? 이 PET-CT라는 검사가 원래는 암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몸 안에 다른 부위에 원격 전이가 있지는 않는지 보려고 만든 검사예요. 요즘에는 치매 진단을 위해서 사용하고도 있고요. 이게 원래 검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검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암이 걸린 사람들이 방사능 물질을 그렇게 넣어가면서 꼭 필요하니까 1년치의 몇 배를 해당하는 것을 맞으면서도 하는 건가요? 일단 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에 원격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가 치료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암 기수를 나누지 않습니까? 이제 암이 3기 아니면 4기가 되면 수술을 못 해요. 네. 근데 이 3기인지 4기인지 판단하는 것은 원발 부위에서 떨어진 데에 암세포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거를 이제 4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평가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게 PET-CT 검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방사선에 노출되는 걸 감수하고라도 검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검진이라는 거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무의미하게 방사선을 노출시킬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PET-CT를 권하는 곳은 나쁜 병원이라고 생각해야겠습니다. 뭐 무조건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그건 또 없지만 아닌가요? 아니, 맞는 말이긴 하지만 나쁜 병원, 그게 한 얼마나 되는 거예요? 보통 100에서 200만 원 정도 해요. 왜 이렇게 비싼가 저도 궁금해서 조금 더 찾아봤어요. 이 PET-CT를 찍을 수 있는 검사 기계 자체가 엄청 비싸고요. 미세한 방사선을 인식할 수 있는 그 센서에 루테튬이라고 하는 엄청 귀한 금속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이 기기 한 대가 거의 50에서 100억 정도 하고요. 2020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186대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는 뭐 다이아몬드만 제일 비싼 금속인 줄 알았더니 그런 것도 있군요. 일단 첫 번째로 PET-CT를 얘기하셨어요. 다음은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 비추천 검사는 복부 CT예요. 복부 CT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복부 초음파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초음파가 조금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인데 복부 CT를 권고하는 검진센터도 간혹 있더라고요. 이 복부 CT 같은 경우도 방사선이 문제인데요. PET에 비해서 적긴 하지만 복부 CT도 방사선 노출량이 어마어마한 검사입니다. 그리고 복부 CT를 찍을 때는 조영제라는 거를 주사받게 되는데 이 조영제가 또 콩팥에 안 좋아요. 그래서 복부 CT 검사를 하면 방사선을 쬐을 뿐만 아니라 콩팥도 망가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검사가 꼭 필요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복부 CT는 뱃속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검사라서 임상 현장에서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뱃속에 피가 났다던가 장이 터졌다던가 아니면 암이 진단됐는데 조금 더 커졌는지 작아졌는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럼 종합검진할 때 복부 CT 하시겠어요? 나쁜 병원이라고 우리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병원. 세 번째는 또 어떤 검사일까요? 세 번째로 좀 비추천드리고 싶은 검사는 뇌 MRI입니다. MRI라고 하면 CT보다 조금 더 비싼 검사이기 때문에 왠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요. 사실 뇌 MRI 같은 경우는 뇌졸중 같은 특정 질환이 의심될 때 시행하는 경우가 적합합니다. 검진 목적으로 그냥 머리가 아프다던가 아니면 치매가 걱정된다고 시행하면 별다른 이상 소견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거는 방사선 노출이 어느 정도인데요? MRI는 방사선 노출이 없어요. 아하, 그래서 근데 쓸데없이 비싸다. 네, 비쌉니다. 그리고 또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검사 하나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암 표지자 검사라는 게 있어요. 피 검사를 통해서 암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 검사인데요. 사실은 이 검사도 이미 암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추적 검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하. 그런데 동네 병원에서 건강 검진 목적으로 이 암 표지자 검사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다 그걸 가지고 대학병원으로 오세요. 대부분은 별 이상이 없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정확도가 좀 그렇게 좋지는 않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있을까요? 마지막으로는 심장 초음파를 별로 권고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심장 초음파는 말 그대로 초음파를 이용해서 심장을 보잖아요. 심장이 잘 뛰고 있는지 뭐 아니면 특정한 이상은 없는지 이걸 보는 겁니다. 심장 초음파 같은 경우는 평소에 숨이 차다던가 이런 이상 소견이 있을 때 진행하는 검사고요. 아니면 선천성 심기형 같은 특정 질환들이 의심이 될 때 하는 검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일반인한테 무턱대고 검진 목적으로 하면 대부분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선생님, 갱년기가 되니까요. 이상하게 이렇게 얼굴도 뻘개지면서 심장도
뛰는 것 같고 아기 낳고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심장 초음파가 아주 비싸지 않는다면 한번 하고 마음 편해지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요? 예, 뭐 맞는 말씀입니다. 초음파가 건강에 나쁘다던가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되신다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얼마 정도죠? 검진 목적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병원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한 10에서 20만 원 사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확도가 좀 좋은 건가요? 초음파 검사는 검사자의 실력이 좀 중요해요. 아하.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어떻게 검사를 하는지에 따라서 특정 질환을 놓치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그거 알 수가 있나요? 우리가 저분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기랑 잘 맞는 의료진을 찾아 놓으라.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 의사는 검사 결과 하나만 가지고 사람을 보지 않고요. 그간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 변화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꾸준히 한 병원을 다니면서 그간의 히스토리를 아시는 분이 내 이상을 더 잘 찾을 수 있는 거죠.